안녕하십니까, 캡틴 JK입니다. 오늘은 국내를 비롯한 많은 비영어권 조종사분들에게 욕을 좀 먹을 각오를 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어쩌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많은 조종사분들께서 구취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비영어권 조종사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종사의 항공교신은 국제적으로 정해진 항공교신 표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고, 교신할 때 장황한 구어체의 영어를 사용하는 조종사는 잘못된 것이다. 맞는 얘기죠. 아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정해진 항공 표준 통신 절차는 국제적 룰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따라오는 이 주장. 그러니 항공교신과 조종사의 영어 실력은 크게 상관이 없다. 저를 포함해서 조종사, 특히 장거리 영어권 국가를 운항하시는 조종사분들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표준 항공 관제 용어만 잘 숙지하면 기초적인 영어 실력만으로 안전한 비행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유창하게 영어를 하진 못할지언정 교육이나 경험 등으로 교신 내용을 모두 다 알아듣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신속 간략하게 전달하고 계신가요? 비항할 때 구어체 영어는 쓰는 게 아니다. 항공 표준 영어가 있으니 그걸로 최대한 간략하게 구사하는 것이 바로 ATC다. 이런 원론적인 논리만을 주장하며 나의 교신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계신가요? 영어권 국가로 비행할 때 정말 단 한 번도 교신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 적이 없나요? 조종사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음 보여드릴 몇 가지 영상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검색만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널리 퍼져 있는 비영어권 조종사의 교신 영상입니다. Not available, Victor. Please another taxi. Yes, taxi left November, left Alpha, hold short Victor. And your message is understand, but restriction taxiway for me not available, Victor. Air China 981, have they cleared you into the ramp? Roger, ramp to ramp Air China 981. Okay, they have cleared you into the ramp. Air China 981, Kennedy ground. 981, go ahead. Have you been cleared into the ramp? Okay, clear to the ramp. No, that was a question. Have the ramp people cleared you into the gate? Roger, to the gate, Air China 981. I'll try it again. It's a question. Hold your position. This is a question. Interrogative. Have you been cleared into your gate? Okay, well, hold here. Okay, how about the question? Have they cleared you into the gate? 제가 해당 영상의 조종사분들을 특정해서 조롱하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닌 걸 다 이해하실 걸로 믿습니다. 다만 이런 영상들이 영어권 조종사들 사이에서 은근한 조롱거리가 되며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는 현실이 같은 비영어권 조종사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종사들은 사실 조종만 잘하면 됩니다. 항공기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안전을 위해 이륙과 접근 착륙, 그리고 항로에서 필요한 절차를 잘 숙지하고 이행하면 안전한 비행이 되겠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교신을 대신 해줄 전문 통신사가 있는 경우, 그게 아니라면 이 세상에 나 혼자 비행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하늘에는 전문 통신사 없이 단 2명의 조종사가 수많은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관제사들과 끊임없는 교신을 주고받으며 비행을 합니다. 이는 수많은 항공기들이 질서 있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코디네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행기의 조종과 항공 교신은 별개로 볼 수 없는 조종사의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아무리 비행을 잘하는 조종사라도 항공 교신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바를 신속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조롱거리를 넘어 안전한 비행을 보장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인 아이카오에서는 간결하고 축약해서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항공 표준 영어를 제정해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조종사와 관제사가 혼선 없이 교신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했습니다. 국제선을 운항하는 전 세계 민항 조종사들은 이 국제 표준 항공 용어를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 관제 용어를 몰라서 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제사와 조종사는 이런 식으로 항공 표준 용어를 사용합니다. United 679, just want to maintain 7,000. Send us 7,000, United 679. 전 세계 조종사와 관제사는 이렇게 약속된 용어로 교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대로 표준 용어가 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카오는 표준 용어의 숙지와 함께 구어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간결하게. 즉 일상적인 비행에서 이루어지는 루틴한 교신은 표준 항공 용어를 이용해서 신속, 간결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행이 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 짧고 명확한 구어체 영어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이 절차가 잘 준수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November 757 Hotel Whiskey, Incheon Tower, continue approach today, 15 left. Continue approach 15 left, Hotel Whiskey. 정말 듣기 쉽고 깔끔하고 명확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권 국가들입니다. 이들이 항공 표준 용어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의 모국어인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많고 표준 용어를 써야 하는 루틴한 비행 상황에서조차 구어체 영어를 표준 용어 앞이나 뒤에 자연스럽게 붙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Turn right next to you. You need to make it turn right now. Echo Kilo, you got it. Exit the runway and then call ground on 121.8. Airflock, left Alpha, you can't stop. You gotta keep going. Alpha 315, left Alpha. Keep going, sir. I got traffic. It's about to go around. You gotta keep moving the airplane. 다음은 같은 관제사가 동일한 지시를 내리게 되는 두 번의 교신을 보실 텐데요. 한 번은 표준 용어를, 다른 한 번은 전혀 다른 구어체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7,000피트까지 강화를 하되 8,000피트까지는 신속히 강화하십시오. 입니다. Air Premier 131, just want to maintain S7000, expedite descent through 8. Air Premier 131, correct the shaft, and just good rate through 8,000, maintain 7. 혹시 알아들으셨나요? Air Premier 131, correct the shaft, and just good rate through 8,000, maintain 7. 실제 뉴욕 접근 시 항로 임무가 끝난 제가 조종실에 견습석에 앉아 녹음한 파일입니다. 분명 아이카오의 표준 교신 용어를 바르게 쓰지 않은 건 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잘못이니 잘 못 알아듣더라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위안을 해야 될까요? 아쉽게도 그들이 달라지도록 우리가 개선을 요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주 가서 얻어지는 경험이든 아니면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은 그래도 아주 큰 문제는 아닙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교신 실수로 인한 사고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비영어권 조종사들을 질책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외국 생활이 전무한 토종 한국인이며 아직도 영어권 나라에 진입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긴장하는 비영어권 조종사입니다. 관심의 문제가 아닐까요? 내가 지금 몇 년차 기장인데 하며 경력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또 항공 표준 용어 사용에 강조만을 내세우며 현실 속 나의 부족함을 덮으려 하는 건 아닌지. 저는 개인적인 목표로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지만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국내 조종사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 생활을 바탕으로 한 유창한 영어를 장착한 젊은 조종사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웃픈 일이지만 그들의 유창한 영어를 버르장머리 없어 보인다며 토종 한국 발음으로 바꿔버린 어이없는 기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향 평준화가 목표였을까요? 항공교신,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부수적인 부가 서비스가 아닙니다. 알아듣는 데 자신이 없고 본인의 요구나 적절한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비행 실력을 가진 조종사라도 결국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영어책을 들고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항공 표준 용어 말고 구어체 영어를 즐겨 쓰자는 말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도 하시면서 캐나다에서 비행을 하고 계신
Fly with 수지님의 영상 일부를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지금 영어 못하는데 나중에 파일럿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영어를 못하는 건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에요. 근데 시간을 과거랑 현재랑 미래로 놓고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러분이 하거나 하지 않았던 행동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현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미래에 원하는 모습에, 원하는 결과물에 여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파일럿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저한테 미래에 제가 파일럿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어떤 영어 공부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은 비록 영어는 못하겠지만 내년에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은 영어를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면. 근데 꼭 지금 해야겠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시간을 꼭 내어서 내년에 영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올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한테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 영어 공부를 한번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럼 1년 뒤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길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캡틴 JK였습니다.